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식회사 SK가 SK스페셜티의 지분 85%를 국내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에 매각합니다. 매각 지분 가치가 약 2조 7천억 원 수준인데 SK그룹 리밸런싱이 순항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한국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수 경기와 고환율이 맞물리며 고려할 변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서울 한남 3 재정비 촉진구역이 6,0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미니 신도시급의 서울 내 최대 재개발 단지로 부상했습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낮은 폐점률과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이른바 모범생 프랜차이즈로 불려온 베스킨라빈스와 교촌치킨도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SK그룹의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전열의 재정비에 미래 경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리밸런싱이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가 100% 자회사 SK스페셜티의 지분 85%를 국내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에 매각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방점을 찍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SK는 몸집은 줄이고 내실을 키워 그룹 전반에 쌓인 부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SK스페셜티의 지분 가치는 약 2조 7천억 원 규모. 확보한 자금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리밸런싱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176개에 달했던 SK의 종속기업 수는 660개로 줄었습니다. 부채 비율도 2023년 말 145%에서 128%로 낮췄고 순차입금 역시 70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현대차증권은 SK의 최근 2년 이상 주가 부진 원인은 연결 순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그룹의 유동성 우려였다며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정됨에 따라 주가도 리레이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SK그룹은 최창원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등판하며 리밸런싱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캐시카우를 갖춘 SKENS를 합병해 자산 100조 원 규모의 거대 에너지 기업을 출범시켰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국은행의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치솟는 환율 상승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쉽지 않지만 경기 하강 속도 역시 가팔라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기 부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75%에서 4.25에서 4.5%로 0.25%포인트 내리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어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며 긴축 기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 금리가 시장 전망보다 느리게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탄핵 전국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내년 초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500원 선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파른 환율 변동성 상승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수출 둔화와 민간 소비 위축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은은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 내수가 얼어붙었다고 진단하며 경기 하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 사실상 저성장 기조가 감지됨에 따라 금리 인하를 통한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내년 1월 16일 금통위 회의까지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시장의 전망을 뒤엎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결정을 내렸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는 환율 변동성 증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과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 우선론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의견이 오간 바 있습니다. 내년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 회의 역시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서울 한남 3 재정비 촉진구역이 6,0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미니 신도시급의 서울 내 최대 재개발인데요. 공공주택을 늘리면서 주거 비율이 완화돼 세대 수가 기존보다 늘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 재정비 촉진구역이 6,000세대를 품은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개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한남 3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남 3구역은 면적이 약 38만 6,300제곱미터로 서울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남 3구역에는 지하 7층에서 지상 22층, 127개 동, 5,988세대를 품은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기존 사업 시행 인가계획 당시와 비교하면 총 가구 수가 5,816가구에서 5,988가구로 3% 늘었습니다. 공공주택은 876가구에서 1,100가구로 25.6% 늘었습니다. 공공주택을 늘리면서 대지 면적과 주거 비율이 완화돼 전체 연면적이 확대된 겁니다. 다만 높이 기준은 남산 조망권으로 인해 한남 지역 높이 기준을 준수해 90m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높이 기준과 건축물 주동 배치 계획을 고려해 용도 지역도 상향했습니다. 이태원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주차장 2곳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남 3구역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이주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주율은 96%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교촌치킨과 베스킨라빈스는 낮은 폐점률과 안정적인 수익으로 모범생 프랜차이즈라 불려왔던 브랜드인데요. 고물가와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아 가맹점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낮은 폐점률과 안정적 수익으로 모범 프랜차이즈라 불리던 브랜드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은 창사 이래로 지난해까지 폐점률 0%대를 기록해왔지만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6개의 매장이 문을 닫으며 처음으로 폐점률 1%대에 진입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전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양도양수 매물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사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2022년까지 가맹점당 연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작년에는 5억 665만 원을 기록하며 1억이 넘는 매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교촌치킨과 베스킨라빈스의 매출 하락은 경기 악화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파미와 우유의 가격이 오르면서 본사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고
경제 사정이 빠듯한 서민들이 선뜻 사 먹기 어려운 먹거리가 됐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도 감소했습니다. 또 목표 매출액 달성을 명분으로 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매장의 수익성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베스킨라빈스 본사는 통신사 할인, 31데이 할인, 배달 플랫폼 프로모션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할인 금액 부담을 가맹점에게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가맹점뿐만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은 올해 2분기 치킨업계 2위의 자리를 BBQ에게 빼앗기며 외형 성장의 한계를 맞이했고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는 2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창립 이후 첫 적자를 냈습니다. 내수 경기 부진의 장기화에 12.3 계엄 사태까지 본사와 가맹점 할 것 없이 얼어붙은 대중들의 소비 심리에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가맹점, 본사, 배달 플랫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실현 가능한 상생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신차 판매 대수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차 시장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독일 명차 등 기존 수입차 브랜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신흥 강자 미국 테슬라에 이어 내년 중국 비아디의 국내 시장 진출까지 예고돼 있어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신차 판매 규모가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산차와 수입차 판매량을 합산한 국내 신차 판매 대수는 149만 8,331대. 전년 동기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판매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163만 대에서 4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11년 만에 최저 규모입니다. 차 소비가 감소한 건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이유로 꼽힙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할부 이자가 상승하며 상환금이 높아지기 때문 여기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함께 지목되고 있습니다.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만 뜯어보면 판매 부진이 더 두드러집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첫 3만 대 판매 돌파를 앞둔 테슬라를 제외할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차 신규 등록 차량은 21만 1,266대, 지난해 동기 대비 13.35% 감소했습니다. 수입차 판매 1위 BMW는 올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고 2위 벤츠가 12.6%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우디 49.6%, 벤틀리 54.5%, 쉐보레가 74.4%까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통계에 포함된 테슬라는 신규 등록 3만 대를 넘기며 올해 수입차 3위에 올라설 전망. 2016년 상용차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전개해오던 중국 완성차 업체 비아디까지 내년 1월 승용차로 한국 시장 공식 출범을 알린 만큼 내년 수입차 판도는 더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축된 차 소비 심리와 품질에 대한 우려를 가성비 전략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BMW, 벤츠, 아우디, 포드 등도 신차 출시에 나서며 판매량 반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 국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입차 브랜드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부동산 PF 시장 침체 장기화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이 절실해진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해 대형사는 각각 초대형 투자은행과 종합투자계좌 사업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기 자본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올해 10대 증권사들이 별도 기준 자기 자본을 4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6번째 초대형 IB에 도전하는 키움증권은 5,496억 원을 확충했고 10번째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로 도약한 대신증권은 2,649억 원을 물려 종투사 신청 기준인 별도 기준 자기 자본 3조 원을 충족했습니다. IMA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각각 3,226억 원, 7,332억 원 불렸습니다.
증권사들이 몸집 키우기에 나서는 것은 자기 자본 규모가 곧 사업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시장 침체 장기화로 증권사들도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다각화가 절실해진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내부 통제, 위험 관리 능력과 같은 정성적인 요소와 더불어 별도 기준 자기 자본이 3조 원 이상이면 종투사를, 4조 원 이상이면 초대형 IB, 8조 원 이상이면 IMA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자본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사업도 늘어나는 겁니다. 우선 종투사로 지정받으면 일반 투자자 외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공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 신용 공여 한도도 기존 자기 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늘어나 사업 확장에 유리하고 헤지 펀드를 상대로 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도 가능해질 뿐더러 배당주로서의 입지까지 다질 수 있습니다. 초대형 IB는 자기 자본의 2배 규모로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어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 금융이나 기업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업계에선 해당 사업만으로 1년에 1,000억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어 대형사 진입 핵심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삼성, KB증권이 초대형 IB며 키움증권과 더불어 재무요건을 충족한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도 준비 중입니다. 그 뒤로 금융당국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내놓은 종합투자계좌 사업자가 있습니다. IMA 사업자는 원금 보장 의무를 지고 고객 예탁금을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한도도 없습니다. 현재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이 자격 요건인 자기자본 8조 원은 충족했으나 아직 인가가 난 곳은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IB 부문 확대와 리테일 영업 강화 등 사업 다각화가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증권사들의 자본 확충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개최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콘의 대미를 장식하는 월드 K-팝 페스티벌 공연의 최종 라인업도 공개됐는데요. 지코와 창모 등 K-팝 스타들이 라인업에 포함돼 연말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28일 개막을 앞둔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의 월드 K-팝 페스티벌 공연 최종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콘의 대미를 장식하는 월드 K-팝 페스티벌 앤 카운트다운 공연의 최종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종 라인업에는 헤드라이너를 맡은 지코와 다이나믹 듀오를 비롯해 백호, 창모, 빌리, 세이 마이 네임 등 K-팝 스타들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콘에 참여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라인업도 추가 공개됐습니다. 추가 공개된 인플루언서 라인업에는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스타 동선생과 러시아의 모델 겸 인플루언서 다샤 타란, 일본 코미디언 우에쿠사 카즈이사 등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해 서울콘은 지난해에 비해 500개 팀이 더 참가해 더 풍부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콘을 전 세계에 알릴 해외 홍보대사도 새로 위촉돼 눈길을 끕니다. 해외 홍보대사로는 인도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겸 뷰티 인플루언서인 푸남 나루카가 선정됐습니다. 푸남 나루카는 한국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인도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오르는 등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글로벌 인플루언서입니다. 푸남 나루카는 국내 홍보대사로 선정된 도티 예런니와 함께 서울콘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울의 매력과 다채로움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서울 DDP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콘은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해 연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콘이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이틀 앞두고 유통가에서는 협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세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가 하면 식품업계는 협업 상품으로 전 세계 팬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연말 특수를 누리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유통업계.
특히 오는 26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지식재산권 연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GS25가 도어2 성수의 팝업 스토어를 열며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팝업은 오징어 게임 세계관이 반영된 게임 세트장으로 꾸며져 체험 공간과 포토존, 상품 전시 판매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GS25는 지난 2023년 넷플릭스 IP 제휴를 통해 팝콘, 티라미수, 덮밥 등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하며 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히트를 넘어 글로벌 흥행까지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GS25가 콜라보한다는 이 내용을 좀 재미있는 컨셉과 함께 공간을 통해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팝업을 좀 진행. 국내 백화점 중에서는 단독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2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남점과 부산 센텀시티점에 세트장을 구현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주요 점포에는 컬래버 상품을 판매하는 굿즈 스토어가 열립니다. 식품 기업들은 협업 상품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K스트리트 푸드, 만두, 김치, 김스낵 등 핵심 전략 상품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구성이 차별화된 한정판 패키지로 출시했고, 오뚜기는 스낵을 찾는 소비자를 겨냥해 출시한 협업 신제품으로 출시 약 5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60만 개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2021년 공개되며 세계적인 인기 속 역대 넷플릭스 최고 흥행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오징어 게임. 이번 시즌2도 올해 넷플릭스 예고편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흥행 가능성을 보이면서 유통업계는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장이다 회장이 이끄는 포스코그룹이 지난 23일 7개 계열사 수장을 교체하고 임원 규모를 15% 줄이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교체된 계열사는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ENC, 포스코 DX, 포스코 휴먼스, 포스코 HY 클린멘탈, 포스코 IH 등 7개사입니다. 포스코의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는 이희근 설비 강건화 TF 팀장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이희근 사장 내정자는 포항제철소 성강 담당 부소장, 안전환경본부장, 포스코 엠텍 사장을 역임한 성강 전문가로 비수익 사업 구조 조정의 특명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는 엄기천 에너지 소재 사업부장이 영전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전체 임원 규모의 15%가 축소됐고 1963년생 이전 임원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세대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승진 규모도 지난해 92명과 비교해 30% 이상 축소됐습니다. 아울러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본부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단계를 간소화합니다. 기존 총괄제 조직을 본부제로 간소화하고 6본부 일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분산돼 있던 미래성장투자 기능은 미래전략본부로, 사업관리 기능은 사업시너지본부로 각각 통합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불확실한 경영 여건을 돌파하고 소재 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7.5% 인상될 전망입니다. 각 상품별로 보면 1세대는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대, 3세대는 평균 20%대, 4세대는 평균 13%대의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5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이같이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는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8.2%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